2021년 5월 24일 명도 합의금으로 권리금 상당액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무심코 작성했던 재소전 화해조서가 미래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채널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재소전 화해조서가 아직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이전 영상 보시고 자세하게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소송 없이도 임차인을 하루아침에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과연 임차인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사건입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의 사건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예전에 작성했던 재소전 화해조서를 통해서 임차인을 하루아침에 내보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 K씨가 건물주에게 보상금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직접 진행하셨던 김재은 변호사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재소전 화해조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로는 건물주가 진짜 하루아침에도 임차인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안 지키면 바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작성을 했는데도 1억 500만 원이나 지급받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사건일까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재소전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쟁 상황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화해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거나 이의 제기할 사항이 있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 등을 통해 상황을 잠시 멈추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소전 화해 강제집행을 막고 명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임차인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건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해당 사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건물주 요청에 의해 계약 체결 당시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임차인 K씨 원상회복 및 인도 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 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난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화해조서를 작성한 임차인 K씨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계약갱신은 물론 권리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약간 긴박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빈손으로 내쫓길 수도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합의금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예, 우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청구 위해소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임차인 K씨의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것이 임차인 K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었기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함께 주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재건축하면은 임차인 권리금 보호 못 받고 방해받고 이러는데 이 사건도 그랬으니까 권리금을 받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K씨가 권리금을 회수한 데에도 문제가 없어야 했는데요. 건물주는 재소전 화해조서도 작성했겠다. 건물 매매 및 신축 계획도 있으니 임차인 K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거세게 반발하고 막무가내의 방해 행위를 펼쳤습니다. 건물주는 당연히 보호해주지도 않아도 될 거라고 마음 놓고 있었던 고액의 권리금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점차 가까워지니 더욱 반발이 거셌던 것 같네요. 변호사님, 이 사건은 뭐 좀 들어보기에 저희가 다뤘던 사건이랑 달리 좀 난이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해결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도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우선 2021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당장 임차인 K씨가 내쫓겨 나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요.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 상가 건물 매매와 재건축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강제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임차인 K씨가 권리금 회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였지만 변론 과정에서 기세는 점차 임차인 K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이러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2021년 5월 24일 명도 합의금으로 권리금 상당액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재소전 화해 주소가 있으니까 뭐 당장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뭐 1억 500만 원까지 받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좀 든 생각인데요. 임차인들은 그러면 재소전 화해 주소를 좀 무조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화해 조서는 보통 건물주 요청에 의해 작성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요청할 이유가 딱히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화해 조서 작성을 요청했을 때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임차인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건물주랑 괜히 트러블 생기면 힘드니까 이왕이면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드는데 화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규정이라 재소전 화해 조서 조항에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삭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뭐 권리금은 뭐 절대 보호 안 된다. 뭐 재건축하면 임차인 무조건 나간다. 이런 내용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화해 조서에 뭐 넣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제대로 이해하셨는데요. 또한 임차인 스스로는 화해 조서를 작성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 집행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심리적 압박에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이 더더욱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럴 때 상가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화해 조서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검토받는 과정에서부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까지 충분한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 빨리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